5월 25일 IT 허브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화면에 모인 출처 8곳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AI 에이전트. 모델 자체가 아니라 모델을 묶어 일을 시키는 시스템 이야기가 본격 상품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왜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갑자기 커졌는지부터 짚을게요. 평가, 빌드, 인프라. 이 세 축이 같은 주에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만 움직이면 유행이지만 세 축이 같이 가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신호예요. 오늘의 출처 지도를 펼쳐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가운데 에이전트가 있고 주변에 추론 엔진 임베딩 OCR 평가 특화 모델 그리고 빌드 튜토리얼이 한 바퀴 둘러섭니다. 거대 모델 발표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부품들이 동시에 갱신된 날이에요. 지난 몇 달이 거대 모델 자랑이었다면 이번 주는 그 거대 모델을 실제 시스템에 끼워 넣을 부품 이야기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부품이 정교해진다는 건 이제 모델 고르기보다 조합 설계가 더 큰 차별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IBM 리서치가 공개한 오픈 에이전트 리더보드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벤치마크는 모델 하나가 시험 한 장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봤죠. 에이전트는 도구를 쓰고 단계를 밟고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점수표가 필요했고 그게 이번 주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익숙한 그림, 오른쪽이 IBM이 내놓은 그림입니다. 점수 하나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도구를 쓰며 다양한 일을 얼마나 일반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봅니다. 이건 곧 회사 안폭에서도 평가 기준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IBM이 글머리에 던진 질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일반성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 한 줄이 앞으로 1년간 에이전트 업계의 광고 문구를 바꿔놓을 거예요. 점수 자랑에서 일반성 자랑으로요. 두 번째로 크게 떠오른 단어는 특화입니다. 달마 AI는 거대 모델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흐름에 도발을 던졌어요. 구조화된 문서를 읽는 일에는 작고 좁은 모델이 오히려 이긴다. 그리고 이걸 조달 단계에서 변수로 다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체감 분위기를 막대 그래프로 풀어봤습니다. 시장 선호는 아직 거대 모델 쪽이지만 특정 업무에서 특화 모델로 갈 때 비용과 정확도 양쪽에서 여지가 크다는 게 달마 AI의 메시지예요. 조달 회의에서 한 번쯤 꺼낼 만한 그림이죠. 그래서 실무 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에이전트의 뇌는 범용 모델로 두되 OCR이나 분류처럼 좁은 일은 작은 전문가 모델에 떼어주세요. 다르마 AI가 말하는 인퍼런스 경제학이 바로 이 분업에서 나옵니다. 특화 모델이 중요해진 시점에 패들 OCR 3.5가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생태계만 고집하던 OCR 모델을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즈 위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에이전트에 끼우기 더 쉬워졌다는 신호이고 곧 다른 비전 모델들이 따라올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드로 보면 변화가 더 와닿습니다. 백엔드를 트랜스포머스로 지정하기만 하면 같은 패들 OCR 호출이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로 흘러갑니다. 에이전트 안에 OCR 도구를 붙일 때 의존성 충돌이 확 줄어드는 변화예요. 에이전트의 기억을 책임지는 임베딩 쪽도 큰 갱신이 있었습니다. IBM 그래니트의 멀티링걸 R2는 어파치 2.0 라이선스의 32K 컨텍스트 그리고 100M 파라미터 이하에서 최상위 검색 품질을 주장합니다. IEG를 가볍게 굴리고 싶은 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이즈예요. 두 사이즈 중 무엇을 고를지는 흔한 고민이죠. 97M은 응답 속도와 비용, 312M은 정확도와 다국어 폭을 가져갑니다. 마트로시카 구조 덕에 312M은 한 번 학습해도 여러 차원으로 잘라 쓸 수 있다는 게 실무에서 꽤 매력적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부품을 컨트롤룸에 한꺼번에 놓고 볼게요. 뇌는 범용 LLM, 기억은 그래나이트 임베딩, 감각은 패들 OCR 엔진은 이따볼 비동기 배칭. 여기에 측정 특화 결정 노드가 주변을 둘러쌉니다. 에이전트 한 대를 굴리려면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그림이에요. 에이전트가 동시에 여러 요청을 던지면 GPU가 멍 때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허깅 페이스는 연속 배칭을 비동기로 다시 짜서 그 빈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공개했어요. 같은 카드로 더 많은 동시 호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 에이전트 운영비의 직격탄입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동시 처리량이 2배 가까이 늘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처럼 짧은 호출이 자주 일어나는 워크로드에서 효과가 크죠. 인프라팀이라면 이번 분기 안에 한번 벤치해볼 만한 변경입니다. Towards Data Science의 초보자 가이드는 이걸 4단계로 정리합니다. 역할을 좁히고 도구를 등록하고 사고와 호출을 반복하는 루프를 만들고 마지막에 관측을 붙인다. 4단계 중 가장 자주 빠지는 게 4번째 관측인데 운영 단계에 가면 가장 비싸지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큰 단어는 하이브리드 AI입니다. Towards Data Science 사례는 제조 현장 컨설팅 에이전트인데 데이터로 점수 매기는 부분은 결정형 룰에 고정하고 그 결과를 풀어 설명하는 일은 LLM에 맡겼어요. 환각이 비즈니스를 막을 영역과 자연어가 가치를 더할 영역을 갈라놓은 거죠. 오늘 본 모든 출처를 한 지도에 다시 묶었습니다.
측정 특화 감각, 엔진 결정 빌드. 따로 떨어진 뉴스로 보이지만 합쳐보면 한 문장이 됩니다. 에이전트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부품들이 같은 주에 동시에 갱신됐다. 에이전트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더 많은 권한을 들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도구, 권한, 파일, 권한, API 키. 이 세 가지를 같은 자리에 두면 프롬프트 인젝션 한 방에 전부 노출됩니다. 측정과 특화에 관한 뉴스가 많은 주일수록 권한 분리도 같이 점검해 두세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흐름이 더 또렷합니다. 임베딩 평가, OCR 특화, 전략 추론 엔진. 5날 동안 5부품이 갱신됐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퇴근 전 액션 3가지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오픈 에이전트 리더보드에서 우리 업무와 가까운 과제를 한번 훑어보세요. 둘째, 그래나이트 임베딩 R2의 라이선스가 우리 배포 모델에 맞는지 점검. 셋째, 우리 회사 에이전트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이전트는 더 이상 모델 한방 발표가 아니라 측정과 특화 감각과 기억 엔진과 결정을 조립하는 작업이 됐어요. 다음 브리핑에서는 이 부품들의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5월 25일 IT 허브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